이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작성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5편 반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로 비유됩니다. TV,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등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전자기기 대부분의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입니다. 이는 반을 의미하는 세미와 도체를 의미하는 컨덕터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며 평상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열을 가하거나 특정 물질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는 열빛, 자장, 전압, 전류 등의 영향으로 그 성질이 크게 바뀌는데 이 특징에 의해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시초는 1947년 12월 23일 미국 벨 연구소에서 탄생한 트랜지스터를 꼽습니다. 그 이전에 전자신호를 증폭하는 소자로서 제2차 대전 때까지 모든 전자장비에서 사용되었던 진공관은 전력 소모가 크고 전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연구진이 빛을 쪼이거나 전자를 주입하면 전도도가 달라지는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전자공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오늘날 산업 발전의 시초가 됐습니다. 1965년 4월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일렉트로닉스 잡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칩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후 이 말은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인텔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업체는 이 법칙에 따라 반도체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최첨단 기기의 발전 속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어의 법칙이 약 50년간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반도체 업체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 비용의 증가, 추가 기술 발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발전하면서 산업 또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보통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며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보존이 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그 외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IDM, 삼성전자, 인텔 등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즈니스 방식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 설계된 반도체를 위탁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됩니다. 제품으로 나눠보면 시스템 반도체, LED 즉 광 개별 소자 반도체 등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로 나눌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으로 그 종류만 해도 8,000개가 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스마트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자동차에 들어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차량용 반도체 등 두뇌 역할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주로 데이터, 연산 제어 등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 생산품의 핵심 부품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 제어 칩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우수 설계 인력과 기술, 고가의 설계와 검증, 툴, 반도체, 설계 자산 등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결과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는 4,6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4% 증가했습니다. 2017년과 18년의 급격한 성장 이후
공급 과잉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2019년에는 역성장을 기록했었지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CPU, GPU 등 고성능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5G 관련, 칩셋, PC 및 태블릿 관련 반도체 등도 고르게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본 1위 반도체 기업은 인텔이었으며 그 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으로 매출액이 높았습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곳은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입니다. 엔비디아는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관련 사업 및 데이터 센터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45.2% 매출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은 미중 반도체 갈등에 수혜를 입어 매출이 38.1% 늘어났습니다. 미디어텍은 대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제조업체입니다. 전형적인 팹리스 업체이며 미디어텍이 설계한 반도체는 같은 대만 회사인 TSMC에서 주로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는 그동안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주로 공급받아 사용해왔고 저가형 제품에만 미디어텍 제품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하이실리콘에 더 이상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대만 회사인 미디어텍의 AP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디어텍의 급속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4차 산업 생산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약 1.5배 크며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이 생산되는 주문형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 따른 급격한 시황 변화가 없으므로 특정 산업의 호불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후 판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불일치 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 팹리스 시장은 미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내수를 기반으로 추격 중인 양상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실리콘 등 중국계 기업은 중국 내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관련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팹리스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가 독보적 1위이며 삼성전자가 2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TSMC의 점유율은 약 50% 정도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확대 등 다양한 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파운드리 시장 또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초연구, 기술 보호 등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을 보유하며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파운드리 분야 독보적 1위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팹리스 파운드리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디어텍 등 글로벌 팹리스 업체도 육성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 5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133조 원 중 R&D 분야에 73조 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 육성 지원책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동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 세계 시장 성장 속도인 약 5.6%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기록하여 2018년에는 32.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반도체의 국산화는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원래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소비하는 반도체 40%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2025년까지는 70%를 국산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도체 생산 국산화율은 2018년 기준으로 15.4%에 불과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산업 중 자립도가 가장 낮은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연간 반도체 수입액은 약 3천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보다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 분야인 팹리스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70%라는 점은 미중 무역 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 직접회로 산업발전 추진 요강을 기점으로 2018년 4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한 YMTC 시찰 중에는 반도체 심장론, 즉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는 말을 주창하며 중국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중국이 이미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다수의 IT 하드웨어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IT 디바이스 하청 공장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10년간 다양한 글로벌 IT 브랜드를 키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PC와 서버에는 레노버, 인스퍼, 가전에는 하이얼, 메이디, 거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국산 반도체 업체를 활용한다면 그만큼 반도체 생산 국산화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유능한 엔지니어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확산으로 중간급 엔지니어 인력풀이 상당히 풍부해진 것입니다. 중국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전공 졸업자 수는 이미 인도와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등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인력 흡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향후 그 압박의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